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또 만났네요. 오늘 수업 주제를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무엇을 배웠냐면은 자동차의 구동 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차축과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전동축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어떤 특징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스포일러랑 리어 윙이라는 거, 그 두 가지 가지고 자동차가 빨리 나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엔 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How to make power, 어떻게 하면 동력을 만들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력을 만들려면 자동차는 당연히 무언가를 연료를 사용해야 되겠잖아요.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연료가 무엇이죠? 바로 석유잖아, 석유. 더 정확한 말은 석유가 아니라 가솔린, 휘발유랑 디젤, 경유랑 LPG,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이 세 가지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불꽃을 만들어내서 무언가를 태울 것 같잖아요. 이 태우는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료를 태우게 되면 나올 수 있는 힘은 보통 두 가지의 힘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연료는 태우면 뜨거운 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뜨거운 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열을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연료라고 말하는 기본적으로 액체잖아요. 이 액체가 불꽃을 닿아서 기체로 바뀐다면 당연히 부피가 크게 팽창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피의 팽창을 이용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폭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폭발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줄 수도 있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요? 자동차 안에 있는 기관, 우리가 보통 엔진을 다른 말로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은 이런 열을 이용할 것 같나요? 두 번째, 폭발을 이용할 것 같나요? 정답은 폭발을 이용한답니다. 열을 이용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을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열을 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제일 만들기 쉬운 거는 끓이는 거예요. 끓이고 나면은 무엇을 끓이면 좋을까? 물을 끓이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물이 끓으면 수증기, 즉 증기가 나오고 이 증기를 가지고 어떤 터빈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힘을 만들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증기로 기관을 만들었다 해서 증기기관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안에는 그러면은 이런 증기기관이라면 자동차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시설, 다른 말로 보일러가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보일러가 없잖아요. 즉 자동차는 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폭발을 이용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열을 이용하는 기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외연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열이 아니라 폭발력을 이용하는 기관을 우리는 내연기관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방금 전에 말했잖아. 연료를 경유, 휘발유, LPG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엔진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내연기관은 여기에서 폭발을 이용을 해주고요. 외연기관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발전소. 발전소에서는 우리가 뜨거운 증기를 만든 뜨거운 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커다란 발전소를 돌려주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해준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자, 기관을 분류할 때 연료를 연소시키는 위치에 따른 분류 방법은 첫 번째, 외연기관이라 부르는 거는 외부에서 연소를 일으킨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발전소 같은 거. 두 번째, 내연기관은 연소를 어디서 일으킨다? 우리가 내부에서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외연기관 연료를 태워서 생기는 열을 이용해서 그 열을 가지고 무엇을 끓인다? 물을 끓이는 활동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이다? 발전소다. 두 번째, 내연기관에는 연료가 폭발시킬 때 생기는 기체의 무엇을? 부피팽창으로 직접 기관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랑 뭐 하나 더 예시를 들자면 뭐 오토바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말하고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이다? 휘발유라 부르는 가솔린. 이거 한글 영어예요. 그 다음에 경유라 부르는 디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PG. LPG는 줄임말인 거 아시겠죠? L, 리퀴드, P, 페트로놈 가스, 액화 석유 가스를 우리가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는 무언가
연소를 시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연소를 시키려고 하면 연소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혹시 연소의 3요소 아나요? 이거 주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연소를 시킬 땐 반드시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추어져야 한대요. 무엇과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탈물질, 두 번째로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 세 번째로는 무엇이지? 충분한 산소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갖추어 주었을 때 비로소 연소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가 내부에서 연소가 잘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기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니콜라스 오토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만든 기관을 이 사람 이름을 따와서 오토 기관이라고 부르고,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솔린 기관의 우리가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필기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는 무엇일까? 첫 번째, 연료, 충분한 연료. 두 번째로는 산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즉 열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관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기관이라고 말하는 게 충분히 힘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이게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 폭발을 효율을 좋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연료랑 산소랑 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게 열이 아니라 부피가 팽창하는 걸 이용을 해준다 했잖아요. 그럼 부피가 팽창을 하려면, 기왕이면 이 부피의 팽창을 이용하려면 부피가 많이 압축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연료에 압축을 해서 압축 후 연소를 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연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연료를 한번 압축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연료라는 거를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폭발을 시키는데, 연료가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야 되지만 이 연료가 완전 연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연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안에 있는 모든 산소가 충분해서 안에 있는 연료가 한꺼번에 다 타는 걸 보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갖추어야 되는 거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일단 첫 번째로 연료를 압축을 시킬 수 있어요. 폭발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폭발이 되는 거니까, 무언가 폭발을 우리 힘으로 이용해 주려면 무언가 움직일 수 있는 물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실린더라고 만들어내거든. 쉽게 말하면 주사기 같은 거야. 여기에 주사기 껍데기가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실린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거지.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연료를 압축시킬 수도 있고 폭발시킬 수도 있도록.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피스톤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연료를 집어넣어 주는데요. 연료를 집어넣어 주려면 연료를 어디서 집어넣어야 될까? 이 위쪽에서 집어넣어 줘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연료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연료를 집어넣어야겠지. 연료를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 연료를 집어넣었어. 연료만 집어넣으면 될까요? 아니겠지. 하나가 더 들어야지. 바로 뭐? 산소가 들어와야 되기 위해서 연료랑 여기에다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니까 이 온도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여기 가운데에다가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놔두는 거, 쉽게 말하면 라이터 같은 걸 놔두는 거지.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점화 플러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료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이 폭발 때문에 얘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난 이 안에는 타버린 연료, 즉 여기 안에는 매연만 있게 되는데, 그럼 이 매연을 어떻게 주면 되지? 매연을 배출해 주면 될 거야. 매연을 배출을 해주고 그 다음 배출과 동시에 새로운 연료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똑같은 하나의 관에서 움직이면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을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을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요. 이쪽으로 우리가 쓴 연료를 버려주게 된답니다. 그러면 연료가 들어와서 폭발이 일어나고 버려진다. 즉 연료가 들어온다. 좀 어려운 말로 흡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고요. 연료를 버려준다. 대기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왕이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요? 연료를 압축을 시켜준다 했다.
그래, 연료를 압축을 시키려면 흡입과 폭발 사이에 압축이 들어가야지 말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가 연료를 폭발시킬 수 있는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4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연기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력을 생산할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4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이런 내연기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폭발 시 부피 팽창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실린더, 다른 말로 무슨 모양이라고? 주사기 모양입니다. 주사기 모양이라면 이해되죠? 주사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겼고 이걸 실린더라고 부르고요. 실린더 상부에 연료의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2개의 구멍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점화 장치, 점화 플러그라는 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점화 장치는 보통 무엇을 이용을 해주냐면은 전기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아주 센 전압을 흘려보내서 불꽃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준답니다. 한 4만 볼트, 2만에서 4만 볼트 정도를 순간적으로 흘려준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걸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불꽃을 방문해 준다 했기 때문에 우린 실린더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오토 기관은 가솔린 기관을 보고 말하거든요. 가솔린 기관은 어떻게 연소를 시킨다? 불꽃으로 점화를 시킵니다. 왜 굳이 불꽃 점화를 이야기하느냐? 나중에는 불꽃 점화가 아닌 것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드디어 이제 자동차 어떻게 연소가 되는지 이제 대충 느낌은 알 것 같아. 모습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연료가 들어와, 압축이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 배기가 일어나. 자세히 봐보면 연료가 들어가는 흡입, 그 다음에 버려지는 배기, 밸브라고 하는 건 이거고 여기는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 점화 플러그라는 게 있고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여기 피스톤이 있고요. 그 피스톤으로 해서 여기 두고두고 굴러갈 수 있는 우리가 크랭크 축이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4개의 움직임이 계속돼서 각각의 하나의 움직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행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해서 사이클이라는 말을 써준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행정 사이클 기간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려운 말 아니지? 사행정 기간, 사행정 사이클 기간, 사행정 가솔린 사이클 기간 뭐라 말 붙이든 똑같은 말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나오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안에서 연료가 제일 처음 연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연료가 폭발이 일어나는 건 폭발이 아무데나 폭발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막아가지고 아래로만 폭발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폭발의 힘을 움직임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이게 전달하고 봤더니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즉 이걸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위아래 이렇게밖에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지? 회전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위아래의 움직임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계 장치 아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기계 장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크랭크 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좀 보면은 이게 움직임을 위아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자전거 탈 때랑 비슷해요. 여기가 자전거 탈 때 무릎이라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게 다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 때 보면 자전거는 여러분들이 커다란 자전거 페달에 있는 스프로킷이라고요. 스프로킷을 발이 이렇게 돌릴 때 무릎을 보면 무릎은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여요. 이게 무릎이라 생각해.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이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해서 우리는 이 움직임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가 우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한번 봐봅시다. 실린더에서 만든 동력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린더는 연료를 폭발을 이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폭발은 무슨 운동이 만들어집니까? 상하 운동이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상하 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 이 상하,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크랭크 축이라고 한다는데 이거 크랭크 축을 왜 제가 그림을 2개를 놨냐면 이게 그림을 보면 이게 뭔 소리가 어떤 그림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회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는 형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랭크 축의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할 거라고 믿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는 자동차의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동력, 힘을 우리가 받을 때 힘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연료를 폭발시켜서 받습니다. 연료를 폭발을 시키려고 하면 이 폭발을 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폭발되는 부피의 팽창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열을 이용하지 않고 부피의 팽창을 이용한답니다. 열을 이용하는 기관은 외연기관, 발전소에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폭발을 이용하는 건 내연기관, 자동차, 오토바이에서 이용을 한답니다. 그럼 이 폭발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폭발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폭발을 일정한 실린더라고 말하는 곳 안에다 가두어 놓고 폭발이 아래로만 일어나도록 만들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주사기 모양의 피스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아래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났더니 우리가 각각의 움직임을 나눠봤더니 연료가 들어오는 흡입, 연료를 압축하는 압축, 연료가 폭발하는 폭발, 연료를 버리는 배기라는 4개의 공정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이 꾸준히 반복이 되는 것을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이 움직임을 잘 봐오면 위아래의 움직임인데 위아래 움직임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답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크랭크 축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배웁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배워요. 끝. 안녕.